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구로센터 가족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가양 빌딩에서 일찍 참여해 주셨고요. 대체적으로 다들 잘 참여를 바로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엄청 많이 덥잖아요. 이 더운 중에 또 비도 많이 왔었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하셨으니까 그 1시간 집중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이런 순서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을 시작하면서 먼저 친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찍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이 몸의 면역력이 강화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대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암 환자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렸으면 그날부터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요. 금방 죽을 사람처럼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암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암에 걸려서도 그냥 아싸 이겨내자 이렇게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이 되나 하면은요, 저희 이제 그 웃음치료 봉사자들이 암병동에 가서 그 암 환자를 신나게 막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웃게 해드리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이제 애교를 떨고 귀염둥이를 해서 그 암 환자를 막 실컷 웃게 만들어주잖아요. 이상하게 오늘은 통증이 사라지고 진통제 안 맞아도 살 것 같다. 그게 바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지내면은 이 몸의 면역이 강화돼 가지고요. 그런 암세포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직 어린아이들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늘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냥 까르르 웃고 배꼽을 쥐고 뒹굴러가며 웃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고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죠. 노인네들은 그냥 괜히 재미있는 것도 없고 짜증나고 괜히 화를 내고 이러니까 그냥 몸이 더 망가지고 아픈 데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오래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준비했어요. 킹더랜드에서 제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요.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고객 서비스하는 마음가짐을 같이 한번 동영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게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사례를 여기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요 여직원은요, 지금 현재 그 연습생으로, 1달짜리 연습생으로 여기 호텔을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그 헬스장에서 그 헬스하면서 막 사람들 흘린 땀 뒤따라다니면서 의자에 땀 흘린 거 막 닦아주고 그 일명 똥꼬 액체라고 그러는 거 다 그냥 닦아주고 그런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생인데요. 여기 딱 온 지 이틀뿐이 안 됐는데 벌써 이거를 공부를 다 해가지고요.
그 호텔에 이제 그 저 상무님을 딱 마주쳤는데 그렇게 이제 그 할만하냐 이걸 물으니까 이제 예, 이제 처음이라서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딱 던지는데 막힘없이 그냥 바로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그거를 전부 대응을 잘 하니까 여기 그 헬스장에 놔두지 말고 로비로 바로 올리라고 이제 정규직 자리로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그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런데 거기 이제 로비로 옮겨가지고서도 얼마나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했는지, 예? 이렇게 이제 스위트룸에 그 좀 비싼 VIP 룸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거기서 아침에 깨워달라고 이제 모닝콜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유나 씨가 그 모닝콜을 이 손님이 부른 노래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음악을 넣어서 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딱 아침에 잠을 깨워주니까 여기에 완전히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방 담당 그 이제 여직원을 좀 만나게 해달라. 지금 그래가지고 로비에 내려와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더니, 아, 당신이 나를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여직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오페라 가수였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그냥 세계를 누비면서 오페라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 본인의 노래를 찾아다가 그걸 모니콜을 넣어줬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 여성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 여직원을 딱 포옹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호텔을 다니면서 잠을 자봤지만은 아침에 모닝콜을 내가 부른 노래로 깨워준 건 여기가 처음이다. 그 당신이 정말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걸,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거를 감동을 먹은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오페라 무대를 떠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본인이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로다가 이걸 깨워주니까 완전히 이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그 여행을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여기 당신이 나를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니까 나도 당신을 기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텔 그 책임자한테 그 전화를 해서 이 호텔 최고의 친절매는 이 유나 씨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도움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절이 완전히 이제 일단 이제 웃는 얼굴로 서비스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을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가지고 고객을 완전히 감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친절과 정성이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사례를 오늘 이렇게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는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클리닝 업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어느 건물에나 이렇게 이제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그 갑질하는 고객한테 너무 이렇게 무리한 요구도 하고 했지만은 그걸 이제 잘 극복을 해나가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아니, 이 갑질을 해도 이게 보통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감사팀장이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 그냥 목에 힘주고 그냥 얼마든지 갑질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이렇게 발의 구두에 스카치 테이프가 이게 들어붙었다고 아니 자기 손으로 띄면 되는데 이거 저기 저 그 미화원 보고 와서 뛰어가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엄청난 갑질을 했는데 또 착해가지고 가서 이 스카치 테이프 구두에 붙은 거를 가서 또 띄워줬어요. 그걸 띄워주고 나니까 이번에는요. 아니 커피도 마시던 거 그냥 남아있는 거를 이것도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받아서 버려주려고 그 커피잔을 딱 받으러 가는데 받기 도착도 하기 전에 그냥 이걸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쏟아졌는데 실제 커피잔을 건네주려면은 받는 사람이 충분히 받은 다음에 이걸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가지고서는 땅에다 떨어뜨려 놓고는 이거를 이제 실수를 수습하라고 그냥 막 그 오히려 더 책임지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이 갑질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이거 이렇게 쏟아지면은 또 우리 결국은 우리 미화반에서 이거 다 청소하고 치워야 되잖아요. 얼룩지고 그런 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본인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자기 책임은 쏙 빼고 여기에 엎어 씌우는 거죠. 참, 이거 아주 못됐어요. 이런 갑질하는 곡이 우리 건물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잘도 참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잘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구두 닦는 거는 됐고 가서 스타킹 한 개 사오라고 이렇게 딱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스타킹 사다 주는 거 심부름은 이 옆에 있는 이 착한 이 직원은 이제 그냥 그걸 또 사다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참 언니는 그거 도저히 야, 마음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아니 감사팀장님 스타킹은 직접 사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 이때 이제 딱 순간의 느낌은 뭐가 왔나 하면은, 아, 이거 갑질로 문제 삼으면은 내가 갑질의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미안하다. 어? 갑질로 느꼈다면은 이해해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또 수습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얘기했다고 따지려면은 마스크를 벗고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응?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못마땅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 이 여직원은 이제 뭐 따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다 맞게 잘했어요. 근데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제 또 부드럽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이걸로다가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 잘 대화를 했으면은 그 아쉬움은 남지만 정당하게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엄청난 갑질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무제한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도와주고 그 구두에 가서 스카치 테이프 붙은 거 띄워주고 그렇게 그냥 그 커피 쏟아놓은 것도 그냥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혼자 다 온박 독박 써가지고 청소 다 하는데 스타킹 사다 주는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질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정말 현명한 대처인지 이 잘했는데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했으면 오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대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감사팀장은 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미 언니 너 이름은 내가 기억했다 이러고 아마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착한 직원은 또 이것도 문제 삼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네요. 네, 아주 착한 직원이에요. 다음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재발생 사례 유형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안전사고 나는 거를 분야별로 유형별로 쪼갰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KDF에서 사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근무하지만은 이제 하는 역할 분야가 경비 분야, 미화 분야, 시설관리 분야 세 개 분야로 나눠가지고요. 각 분야별로 사고 날 수 있는 안전사고 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사례를 뽑아서 그 사례를 좀 같이 보고요. 분야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네, 잘 보셨죠? 이렇게 경비 분야에서 이제 안전사고 지금 일어난 사례를 같이 봤는데요. 그 컴컴한 공간에를 딱 들어가는데 전등불을 켰는데 전등이 나갔는지 안 켜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전등을 켜려고 했는데 손전등도 켜지지 않는 손전등을 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왜 안 켜지지? 그러면서 조금 이동을 했는데 그만 거기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거기 쌓여있던 이제 적재물이 그냥 쏟아져 넘어오면서 거기 깔려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순찰을 할 때에는 이 손전등을 필히 휴대를 하는데 잘 켜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걸 들고 가셔야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캄캄한 공간에 벽에 전등을 켰는데 안 켜졌어요. 그러면 거기 딱 멈춰야 됩니다. 캄캄한데도 그냥 내가 늘 다니는 길이라고 대충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이제 깔렸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또 올바르게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하고요. 넘어져도 이게 이렇게 이제 쏟아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 옆으로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높이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관물을 적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순찰하는 코스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순찰하는 구간에 안전한 통로를 필히 확보를 해놓고 여기 다닐 때마다 위험 구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대비를 늘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통로가 확보돼서 순찰하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미화 분야에서 계단 청소할 때는요, 여기 계단 청소하면서 주로 사고 나거든요. 계단 청소할 때는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야 이 문제가 없는데요. 되게 내려가면서 하시더라고요. 내려가면서 뒷걸음질로 이렇게 내리디디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려가는 이 청소하는 구간에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놓여져 있으면 이걸 먼저 다 치워 놓고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있는 걸 그대로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요, 요거 장애물 밟는 순간 넘어지고 뒤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통수 다치고 크게 머리 다치면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는 거는 미리 살피고 사전에 제거하고 착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제 청소할 때는 우리가 편안하고 뭐 반듯한 자세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불안전한 자세로도 이거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을 늘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뼈가 근육이 좀 유연해야만 이렇게 이제 그런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올바른 작업 자세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을 때는 일하기 전에나 또 이렇게 작업한 마무리할 때 또 이렇게 몸을 풀어줘 가지고 몸에 뭉치거나 삐끗한 거를 다 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설관리 분야, 여기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시설관리 분야에서 또 꼭 사다리 작업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높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좀 설치를 하고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다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필히 안전화, 안전대를 이게 필히 확보를 해서 이걸 착용을 하고 이렇게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는 아웃트리거를 필히 요거를 장착을 하고 이거를 펼쳐서 사다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갈 때는요,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이 고리를 체결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보조하시는 분이 사다리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위에 필요한 것이 뭘 올려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또 받아주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보조자도 필히 안전모를 써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를 필수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더디어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실천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꼭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이제 안전수칙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말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때 이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딱 버튼 누르고 이 안전문이 딱 완전히 이렇게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어깨를 갖다가 이 문짝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꼭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는 이 출입문에 기대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 출입문이 위험해요. 이게 허공에 이게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출입문에 기대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너무 크게 움직이면은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흔들리면은 곤란합니다.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탑승 정원이 꽉 찼다든지 적재 하중을 초과했을 때는 탑승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정전이 됐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이 닫힌 채로 멈췄다. 이거는 이제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근원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지 여기 강제로 이렇게 문 열고 그러면 크게 사고 나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진이나 화재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엘리베이터는 언제나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엔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아주 대형 사고, 대형 사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이 나뭇가지를 베는데 여기 안전수칙을 안 지켰어요. 위험에 대비해서 전혀 고민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치기를 하니까 이 끝부분이 먼저 땅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무게가 치면서 여기 떨어지면서 사람을 쳐가지고 여기 이제 추락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너무 대비를 안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안전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자, 이 나뭇가지를 다룰 때는 밑에서 3분의 1 정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를 이렇게 잘랐으면 이게 그대로 이제 떨어졌을 텐데 그 상황이 안 됐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험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치지 않도록 또 이렇게 그 위치에 자리를 확보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여기 대비했다가 안전모도 안 쓰고 뭐 여기 안전대도 안 차고 여기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정확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나무가 사람을 쳐가지고 생명을 잃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도요, 이 엄청난 이 나무를 딱 이렇게 베었을 때 이 나무가 곱게 넘어가질 않거든요. 이게 잘리면서 떨어지면서 이 발판을 내리쳐가지고요. 발판을 내리쳐서 사람이 붕 떴다가 사람이 먼저 이렇게 땅에 딱 거꾸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에 이 발판이 사람을 쳐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기역자로 꺾여가지고서는 여기도 생명을 잃고 오징어처럼 완전히 납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에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안전을 생각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살피고 안전에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이게 안 다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주 최악의 상황을 늘 대비해서 안전 제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계속 이렇게 이제 특보가 내려지고 있어요. 폭염특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카페인성 음료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술은 피해야 됩니다.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더운 날 그냥 그 차게 시아시 해놓은 맥주 한 잔 탁 하면은 그냥 끝내주기 시원하겠다고 생각은 그럴 듯한데 그게 마시는 순간은 시원한데 이게 몸에 들어가서 열을 내기 시작하면은요, 더위가 그냥 2배, 3배 더 더위를 느끼게 되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야외를 나가야 될 때는 부득이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는요, 시원한 복장으로 이렇게 햇빛을 가리개를 충분히 잘 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낮에 아주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좀 피해서 작업을 하는 거, 자, 시간 조절해가지고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무하다가 더운 날 이게 현기증이 온다든지 속이 메스껍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통이 온다든지 근육에 경련이 막 일어났을 때는 빨리 시원한 데로 옮겨서 몸을 식혀줘야 되고요. 그래도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심각할 때 이제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되게 뜨거운 날은요, 불쾌지수 때문에 괜히 사람이 짜증이 나고요. 남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고깝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내가 더워서 짜증 나는데 옆에 있는 동료도 같이 짜증 나겠지. 이거를 이제 감안해서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부드러운 언사로 따뜻하고 밝고 명랑하고 부드러운 언사를 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협력이 잘 되게끔 대처를 하셔야만 이렇게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되게 더운 날은요, 짜증도 나게 돼 있고요, 불쾌지수 올라가게 돼 있는 거, 이 불쾌지수에 대해서 충분히 잘 미리 알고 대비를 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난관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난관을 극복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위인 사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례죠.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이제 앤드루 존슨은요, 별명이 양복쟁이 대통령이에요. 원래 양복쟁이 기술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3살 때 아버지가 남을 돕는 의인으로 이렇게 남을 돕는 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사고 나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가정이 갑자기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도 못 다니고요. 14살에 양복점의 점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양복 기술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글씨를 모르는 이 존슨이 자기 부인은, 결혼한 부인은 글씨를 알았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에 맛을 들이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꾸준히 해가지고요, 혼자 공부를 해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해온 이 사람을 아주 좋게 봐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일을 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 암살 당했잖아요. 암살 당하면서 갑자기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직무대행 임기를 마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노예 해방 문제, 노예 해방 문제는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일, 위대한 일을 잘한 걸로 평가하지만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요, 여기 미국 본토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 러시아에서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미국 보고 이제 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국내에서는 다 반대를 했는데 이 존슨 대통령이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720만 달러에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서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고 무시하고 이제 관세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금과 석유와 철광석과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지하 자원을 이제 이렇게 꺼내서 활용을 하면서 세계 제1의 부자 나라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가 되는데 막강한 자원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그 글씨도 몰랐던 이 존슨이 이렇게 완전히 학교도 못 다녔지만 순수한 노력파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고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이제 엄청난 훌륭한 일을 업적을 쌓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도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든 여건 속에 전부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이 성공해 나가는 위인의 사례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이렇게 같이 그래 긍정 에너지를 담아 주십사 해서 오늘 이 앤드루 존슨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칭찬 10계명과 이제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는요, 칭찬이 참 중요한데요.
칭찬은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할 일이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그때 생각나가지고, 아, 그 3일 전에 당신 그거 한 거 정말 그때 훌륭했었다고 3일 뒤에 뒤늦게 칭찬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칭찬의 효과를 아주 일찍 체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 우리 그 어머니께서 이제 옆집에 이제 우리 친구 어머니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옆집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잘 어울려 놀고 같이 뭐 이렇게 좀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요 매일 그 친구 엄마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조금 지나가다 들어보면은 아, 우리 아들 덕신이는 얘가 아주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알아서 하고 숙제 같은 거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알아서 숙제도 알아서 착착 한다고 막 이렇게 은근히 칭찬을 해주세요. 아, 그 얘기를 딱 이렇게 듣고 보면은 아, 내가 알아서 빨리 이제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그 친구도 저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옆집의 친구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우리 엄마한테 막 자기 아들 욕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새끼는 아주 왼수 덩어리라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공부도 징그럽게 안 하고 그냥 숙제도 그냥 어떻게 징그럽게 안 했는지 그냥 뭐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뭐 숙제도 안 해가지고 하는 것 같다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왼수 덩어리라고 하니까 아 정말 그 친구는 점점 더 그렇게 왼수 덩어리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칭찬이 엄청난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점을 눈에 띌 때는요, 구체적으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칭찬을 이렇게 소근소근해서 몰래 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칭찬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요, 이렇게 많이 바쁘게 지내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정말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렇게 또 막 교육하면은 막 이렇게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해서 이거를 또 영상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도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도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집에 이렇게 청소도 좀 거두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챙겨서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하고요. 빨래도 이렇게 세탁기 돌려서 꺼내서 탁탁 털어서 잘 널고 이게 다 마르면 착착 해가지고 벽돌처럼 착 해서 갖다 딱 정리해 놓으면은 완전히 예술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뭐 이렇게 그냥 청소도 잘 도와주고 막 이렇게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해주고 그냥 빨래도 그냥 착착 해놓으면 완전히 예술품을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자랑을 늘 칭찬을 하면서 은근히 이제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거 칭찬을 들었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칭찬을 하면 하는 만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칭찬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칭찬할 일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오늘도 보니까 정말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양빌딩의 이옥순 여사님, 처음부터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자세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해서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빙글에 웃어주시고, 저거 호응해 주셨어요. 광명빌딩의 양성순 여사님, 정말 공부하는 자세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명빌딩 양선옥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반듯하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다고 표시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광명빌딩의 우리 최순기 씨 또 이렇게 이제 집중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구로센터의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 교육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오늘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 있잖아요. 그때도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사람이 이제 100% 잘할 수도 없고요. 100% 못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는요, 긍정에 집중을 해가지고 칭찬해주고요. 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는 요건 잠깐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늘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채워가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화장하시면서, 아싸, 요 정도면 뭐 예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누가 나를 60대로 보겠어? 한 40대쯤으로 봐주지 않을까? 뭐 이래 가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게 필요해요.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음식은 싱겁고 골고루 드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몸무게 다뤄보고 관리를 좀 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거 필요해요. 약간 빠르게 걷는 이런 거를 이제 실천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끊어버리고요. 술은 좀 줄여서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지방질 섭취는 좀 줄이고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는 좀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요즘엔 날씨가 더우니까 괜히 막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쯤 딱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요새 짜증나고 괜히 이렇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지? 원인이 뭐지? 이게 날씨 때문이구나. 뭐 날씨 더우려니 해야지. 여름이 여름다워야지 해가면서 이거를 잘 극복을 하시는 거 필요해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내 몸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이런 수치 잘 실천하고 이렇게 제 건강 관리 잘 해주세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요? 행복에는요, 출발점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척도예요.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하고요. 감사할 거리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만 하지? 그러면은 그만큼 이렇게 이제 행복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행복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루의 시작을, 아이고, 오늘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하루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하루를 무사히 지낸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건강한 삶은요, 내가 노력하고 관심 가지고 실천하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이렇게 짜서 그걸 섭취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가지고요, 이 수면을 잘 취하셔야 이렇게 피로가 풀려야 컨디션 좋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필요합니다. 다음엔 취미와 관심사를 좀 이렇게 갖는 게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하고 싶었던 그런 흥미, 취미,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좀 그린다든지, 이 음악을 들어본다든지, 또 새로운 요리를 하나 개발을 해본다든지, 이런 거 좋아요. 저도 요즘에 새로운 요리 하나 잘 공부한 거 있어요. 제가 잘 하는 거는요,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라면도요, 그 봉투에 있는 대로 이렇게 레시피를 잘 따라서 제대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대충 끓이면 맛이 없습니다. 이런 요리 하나씩 개발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신감을 늘 충족을 시켜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갖는 게 필요해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한 관계로 알고 여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 필요하고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걸 성취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를 좀 벅찬 목표를 세우고요, 이걸 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잘 갑니다. 그리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붙여 놓고 하나씩 줄을 꺼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일을 순서대로 착착 하면은요, 일을 쉬지 않고 뭘 할까 망설이지 않고 계속 실행할 수 있게 되니까 일을 많이 실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그 성취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안 다치고 일하는 게 무엇보다 보람찬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아이고, 오늘도 또 더운데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출근했으니 어떻게, 죽으나 사나 또 해야지. 이런 숙제하는 마음을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일도 힘들고 다치게 돼 있어요. 축제하는 마음으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이 안 다치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과가 오르게 돼 있어요. 축제하듯이 해주시고요. 자, 천국을 만드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하면은 그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해요. 동료를 그냥 미워하면은 지옥이 됩니다. 아우, 저 왼수 덩어리네, 저 인간하고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일터가 지옥이 됩니다. 힘든 일터, 천국을 만드는 거, 직장 동료를 좋아하고 존중하면은 거기가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가정을 이렇게 천국을 만드는 거 간단해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은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옥 만드는 거 간단해요. 아유, 저 왼수 덩어리 그냥, 아유, 내 평생의 왼수.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그 가정은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가정 천국 만들고요. 직장 천국 만들어 나갑시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특히 우리 구로센터 가족 모두 이렇게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로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만났는데 우리 한번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파이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인철 님이 질문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구로센터에 네.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구체적이고 담배를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배를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올 무렵에 피웠다가 이제 그때 좀 이제 도저히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하면은 저희 그 어린 딸이 담배 피는 게 신기해가지고 팍 다가와서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빤히 쳐다보면서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콜록 이러면서 기침을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는데 도저히 딸한테 미안해가지고 못 피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쉬면서 그냥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2, 3일 푹 쉬면서 이제 담배 없이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 속에서요, 이 폐에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니코틴, 시커먼 니코틴이 가래하고 같이 덩어리 져가지고 이 기침을 하면은 이 가래덩어리, 시커먼 가래덩어리가 막 툭툭 튀나오는데 그걸 보니까는 도저히 다시 못 피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를 악물고 그걸 이제 끊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끊어버린 다음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몸무게 49kg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량아가 됐어요. 네, 하여튼 그거는
힘들어도 좀 끊어버리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가 옛날처럼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담배 못 피우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보니까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건물 안에서 못 피우고 전부 다 저기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 우리 건물에서 50m 떨어져 있는데 거기 밤에 추운 데 가서 달달달달 떨면서 이래고 피는 거 보니까는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어려운 거 생각해서 힘들어도 한번 결심하고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금연 클리닉에 도움받아도 해결되고요. 뭐 30년, 40년 피운 거를 어떻게 끊겠어요? 금연 클리닉 도움을 좀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제가 오늘 구로센터와 함께 한번 에너지를 불어넣겠습니다. 제가 구로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구로센터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로센터 정말 최고예요.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구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구로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센터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창수 센터장님. 센터장님 계시는데?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센터장님. 예. 우리 센터장님, 음소거 해제. 네. 해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아주 명쾌한 강의 1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구로센터는 매주 필딩별로 모여서 안전 TV를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수강 못하신 동료들은 다음에 제가 안내 방송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덕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로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예,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